계약장고사 하기 전에 책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요. 어제 이제 명동 나갔다가 교보문고 가가지고 이걸 사서 또 이제 마음이 급해서 이런 책 사면 이제 밤새 읽어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읽어드릴 만한 내용이면 이 책이 괜찮더라고요. 설명을 잘 해놨어요. 밤새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단어 하나까지 다 분석합니다.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이제 하룻밤 동안 분석을 다 해본 결과 이제 우리 학당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건 뭔가. 그래서 이 책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림포체 두 분이 형제 림포체들인데 깨달음을 얻는 티베트 수행 요결이라고 운주사에서 냈네요. 뭐가 제가 대단하냐면요. 이분 제가 지난번에도 림포체 글들 읽어드리면 되게 편한 거 있죠. 족첸이라고. 족첸. 대원만이라는 뜻인데요. 족첸. 보이시죠? 족첸. 족첸이 이 최상승선이에요. 티베트 불교의 최상승선. 마하무드라랑 족첸이 있어요. 깍규파에서는 마하무드라를 많이 쓰고 닉마파라고 예전에 읽어드렸던 림포체들이 되게 닉마파예요. 뭐 소gyal 림포체나 이런 분들. 거기는 족첸이라고 하죠. 족첸.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쌤이라고 에고를 쌤이라고 그러고 참나를 리그파라고 여기서는 릭바라고 하더라고요. 리그바라고 하면서 그냥 리그바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림포체들의 가르침하고 지금 일관돼요. 최상승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선불교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불교의 문제점이 뭐죠? 대승인데 소승적이에요. 왜냐하면 대승인데 참나안에 안주함으로써 보살행이 다 이루어졌다는 게 있어요. 그건 똑같아요. 이 족첸 수행도 참나안에 안주함으로써 생각, 감정, 오감 일체가 참나랑 둘이 아니라는 걸 깨친다는 면에서는 법공을 깨친다는 면에서는 대승적이에요. 그러니까 선불교도요. 초기 아라한들은 아공만 깨치죠. 즉, 내 에고를 초월하는 얘기를 하지, 일단 오온으로 대표되는 마음법은요, 이거 자체는요, 이거를 이제 열반과 둘이 아니다, 이렇게 나가진 않습니다. 그냥 이거를 부정하고, 열반에 안주하는 거. 그런데, 제이승의 특징은 법공. 그 오온 마음법이 그대로 공이랑 둘이 아니다, 공성, 참나랑 둘이 아니다 해서 우주를 다 껴안아 버려요. 이런 의미에서 대승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구공, 그 공 안에 육바라밀이 있더라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오묘한 게요. 선불교 선사들은 또 여기까지도 얘기는 해요. 구공, 우리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 그런데 참나 안에 안주하면 그러니까 그게 다 육바라밀인 거다 하고 육바라밀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지는 않고 참나만 깨치면 그 안에 육바라밀 다 들어있으니까 참나만 안주하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하는 거는 1급 정도인데 주장은 되게 크게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한 10이지나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참나 안에 안주했는데 그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미 육바라밀을 다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참나만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선불교에도 보이고 족첸에도 보여요. 그래서 제가 티베트 불교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육바라밀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려는 의지가 약하든 참나 안에 안주해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는 있지만 이분들이 1급까지 가는 거는 되게 설명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림포체 분들 거 제가 책도 권해드린 게 되게 1급까지가 자세하죠. 육바라밀을 얘기를 더 하는 분이 있고 덜 하는 분이 있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만 요 글을 보니까 이제 구공, 우리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살짝은 하시는데 거기에 주 관심사는 아니고 강조는 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육바라밀을 강조하니까 공부 시작부터 보리심을 강조해요. 보리심은 양심입니다. 우리가 말한 양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보리심은 무조건. 나와 나 모두를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리심이 수행의 시작이라는 거는 티베트 불교의 아주 강령입니다. 그래서 대승 불교의 범주에 들어와요. 그런데 본인들은 대승보다 더 뛰어난 우리나라 불교가 대승보다 더 뛰어난 선불교 하고 있다고 우기듯이 그쪽도 대승보다 더 뛰어난 금강승, 그 중에 이제 이런 족첸이라는 건 금강승 불교 중에서도 최상승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결국 뭘 하느냐? 참나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 뭔가 결국은 아라한하고 거의 똑같아요. 법공만 깨쳤지 결국 지혜가 더 넓어졌지 결국 하는 거는 열반 안에 안주하는 거라 이제 표현이 세련돼지고 철학이 심오해지긴 했지만 결국 크게 다른 모습은 아니라는 면에서 이 대승불교 기본 체계에서 1급보살 정도, 1주보살 정도입니다. 학당에서 말한 1급 정도. 그래서 1급까지 가는 내용은 설명을 잘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에서 1급까지 우리나라 불교는요, 1급까지 가는 내용도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엉망인 거죠. 참나 안에 안주한다는, 보세요. 왜 족첸이 선불교보다 낫냐면요.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쉽게. 우리나라 닦는 선불교의 문제는 뭐죠? 1급까지 가는 길도 설명을 안 해줘요. 선문답을 계속 날린단 말이에요.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줘. 인도나 티벳 문화는요, 친절하게 설명해줘. 티벳 이쪽은요, 그림도 정말 잘 그려요. 제가 아주 부러울 정도로 한 장의 그림으로 철학적 내용들을 다 도회로 만들어서 부탄, 티벳 그 문화는요, 도회로 다 있습니다. 사람이 임신해서 태어날 때까지를 한 장의 그림으로 다 그려요. 천문도 하나로 그려요. 의학도 하나로 그려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탱화들이. 그 내용, 거기 안에 탕카라고 그러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돼 있어요. 그런 거 정말 잘하는 분들이에요. 거기 기질들이. 설명 진짜 잘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티베트 불교가 히트치는 겁니다. 설명 잘해주는 거 못 당해요. 그래서 이 자명한 태도가 전 중요하고 철학적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글 살짝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저희 학당 입장이랑 똑같아요. 이 공부는 숙고의 길이다. 스승들의 글을 아무리 읽었더라도 그건 좋은 일이지만 스승들의 책에서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려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 최종적 점검은 자신이 해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이 마지막 검증을 해야 된다. 당신이 검증하시오. 그래서 그 방법도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공성이요. 이게 우리의 법신, 참나라고 해요. 법신이라고. 공성이 법신이다. 그러니까 제가 반야신경 풀 때요. 저의 풀이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 많아요. 색특시공. 색깔이 그대로 참나다 이 주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공은 그냥 진짜 없는 걸 말한다는 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시비 걸어온 분들 많은데 티베트 불교 보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공성은 우리의 본성을 말한다. 불가지의 본성, 설명할 수 없는 본성을 말한다. 이게 반야신경의 핵심이다. 족첸 가르침의 정수다. 우리 공성 안에서 쉬는 거. 그래서 공성은 이 순수 알아차림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탐구를 통해 본성을 발견한 뒤에 그 상태에 머무십시오. 어떤 이는 늘 본성 안에 머물 수 있고, 그럼 1급이죠. 어떤 이는 잠시 동안 아주 잠깐 머물기도 합니다. 이러면 이제 한 8급 됩니다. 8급, 7급. 그렇지만 모두에게 본성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무한함이라고도 불러요. 공성을. 열려있는. 그래서 다른 말로 이렇게 해요. 설명할 수 없는 상태, 말이 끊어진 상태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불교에서 말하는 언어 도단의 상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을 초월한 그 상태. 그럼 그 상태에 들어가는 제일 쉬운 법이 뭐겠어요? 몰라예요. 몰라 하면 개념이 멈춰버립니다. 그럼 그 상태야. 무한하게 열려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공성이고요. 모든 걸 공성한테 맡기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대승의 특징은요. 소승은 탐진치랑 싸웁니다. 대승은 안 싸워요. 탐진치도 본래 공성이다 하고 그냥 안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에 그냥 안주하고 탐진치를요. 몰라 해버리고요. 그리고 몰라 한다는 게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너의 본성이 본래 참나야 하면서 그러니까 너한테 끌려가지 않겠어라는 거예요. 너한테 휘둘리지 않겠어라는 입장에서 난 너의 실체를 알아. 휘둘리지 않겠어 하고 몰라 해버리고 공성에 안주하면서 이 탐진치랑 참나랑 둘이라고 보지도 않아요. 진속이려, 니르바나랑 현상계를 둘러보지 않습니다. 이 현상계에서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일체를 모른다로 판단 중지를 통해서 하나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고 모른다 하셔도 현상계랑 여러분 이미 하나가 돼요. 눈 뜨고. 분별하고 따지지만 않으면요. 모른다 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색깔 이 자체가 참나랑 싸울 이유가 없어요. 원래 하나인데. 참나의 작용인데요.
이게 이제 대승의 맛이죠. 대승은 이런 여유로운 참나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아라한보다 좀 여유롭죠. 그래서 그런 측면인데 이제 본격적인 육바라밀로 나가는 얘기를 하는 이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다르고 여기에는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를 강조하고요. 생각이랑 안 싸웁니다. 생각이랑 절대 여러분 잡념이랑 안 싸우고 잡념 너 또한 참나야 라고 봐버려요. 공성의 작용일 뿐이야. 거부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랑 똑같고 이 책에도 나와요. 선불교의 화두와 공안과 매우 흡사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공부법이 선불교랑 흡사하다. 생각의 본질은 그대로 법신이다. 법신은 바로 공성을 말한다. 그래서 색 즉시 공이라는 거예요. 생각도 공이고 색수상행식이 다 공하다. 파드마삼바바께서 생각과 공성의 차이점이 없다고 했다. 생각은 그대로 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반야신경 풀이랑 똑같죠. 금강경 풀이랑 똑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길을 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홍범 14조에 해당되는 거를 여기서는요. 양심을 서원하고 양심을 밝히리라고 원을 세우고 현상계는 무상하니까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리라고 원을 세운 뒤에 족첸 수행을 합니다. 기본 수행을 한 뒤에 명상에 들어가서 참나각성을 하고 나온 뒤에는 반드시 내 모든 공덕을 중생을 위해 쓰겠습니다고 회향을 하고 끝내요. 공부가 3박자예요. 저희 같으면 양심 분석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어디 있지? 하고 물어보십시오. 화두 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 있지? 나는 누구지? 이렇게 물어보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답이 끊어진 답, 말이 끊어진 상태가 깨달음입니다. 할 말 없어진 상태, 모른다로 들어가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의 깨달음 상태인 답이 없는 상태에 도착했다면 느긋하게 쉬십시오. 거기가 마음의 공성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설명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말하면 너무 쉽고요. 모르는 사람은 이제 또 이걸 또 힌두교니 뭐니 아트만이니 하고 또 이제 혼자서 그냥 또 지옥문을 여실 텐데 쉬세요, 좀 제발. 공한 마음에 머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의 공성을 체험하는 동안 공한에 어쩌네 하는 개념도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쉬십시오. 그래서 10분, 15분, 20분 동안 머물러 보십시오. 여기 아주 친절하죠. 예, 처음에는 그 정도밖에 머물 수 없다. 저희도 학당 원칙이 뭡니까? 8급, 7급은 이 정도 쉬는 거고 잠깐이라도 쉬면 8급, 7급이고 5, 6급은 1시간 정도 쉬는지 보고 여기서도 자꾸 그 안에서 쉬는 시간을 연장하라고 그래요. 나중에 마지막 1급 되면 뭐죠? 확철돼요. 늘 그 상태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안 해도 늘 참나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면 1급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지도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쉬라고 하죠. 그러면서도 수행 마칠 때는 꼭 중생을 위해 나 이 모든 걸 돌립니다 하면서 양심을 다시 그러니까 공부의 시작과 끝은요. 양심 확충에 쓰는 거예요. 양심을 개발하려고 모두를 위해서 내가 이 공부한 걸 쓰겠습니다 하라는 거고요.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수행해 나가라. 그리고 그 참나 상태에 온전하게 머무를 수 있게 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족첸 수행이.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저희가 진속이려 그러죠. 진속이려. 진은 열반입니다. 속은 현상계, 윤회계. 열반과 윤회가 불이, 이려, 불이 똑같은 말입니다. 진속불이, 열반과 윤회는 하나다. 제가 진속불이 어떻게 풉니까?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지.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가르침에 따르면 윤회와 열반을 하나의 상태로 병합할 수 있어야 된다. 이원론적인 마음과 비이원적인 마음을 나눕니다. 이원론적인 마음은 에고죠. 비이원적인 마음은 참나. 참나 안에서 쉬어야 되고요. 자, 또 요거 읽어드릴게요. 족첸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육근,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그리고 이런 개념들로부터 해탈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탈할 때 결국은요. 그것들과 별개가 아니라 그것들이 본래 공하다는 걸 알 때 해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내요? 일체가 내가 보고 듣는
육근의 내용이라는 게 결국 생각, 감정, 오감이잖아요.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맛보고 따지고 있는 이 모든 게 공해작용이라는 걸 알 때까지 공부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알면요. 마음의 본성을 발견하고 나면요. 내가 경험하는 6가지 감각기관, 육근의 경험의 본성 또한 완벽하고 공이라는 걸 알게 된다. 일체 유심조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법공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이제 여러분의 우주는 완벽합니다. 원래 완벽했지만 이제 여러분이 그걸 다시 이렇게 완벽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유연하고 투명하고 아름답게 인식하게 되고 집착과 매달림에서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희망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해탈이, 즉 열반이에요. 열반을 미래에 언젠가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정토가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해탈해 있고 여러분이 있는 곳은 그대로 정토입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내용이 써 있지 않나요? 똑같죠? 그러니까 정토, 제가 열반 정토 따지는 거 하지 말은 죽은 뒤에 갈 정토, 죽은 뒤에 얻을 열반, 그걸 왜 얘기하고 있냐. 지금 나는 이미 열반이고 내가 있는 곳이 정토인데 부처가 있는 곳이 정토니까 내가 있는 곳이 정토죠.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자,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미래의 열반을 찾아 정토에 가고픈 염원이 없습니다. 윤회에 머무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현상계가 그대로 정토인데 왜 두려워해요? 열반과 윤회가 이렇게 하나로 녹아든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상태에 여러분은 머물게 됩니다. 이게 족첸성취자들이 얻는 최상의 깨달음, 구경각이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구경각은 아니고 확철대오, 일주보살 정도의 경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가 말씀드리는 참나에 늘 머무르게 되고 아공, 복공의 견해가 투철해진 상태. 지금 이 상태를 얻으려면요, 여러분, 열반이니 정토니 윤회니 이런 것에 대한 법공의 어떤 확고한 가치를 갖고 계셔야죠. 가치관을 갖고 계셔야죠.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지 단순히 명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명상과 지혜가 합쳐져야 여러분 딱 그 상태에 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결국 그 자리 얻으시라는 거예요. 학당에서 그 문산이 학산이 해서 올라가는 게요. 그 자리 얻으시라는 거예요. 별게 아니고 이거 지금 티베트 불교에서는 대승불교보다 더 뛰어난 최상승법이라고 강조한 게 결국 참나 안에 쉬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좀 허망하기도 해요. 스윙 참 진짜 육바라밀을 잘한다는 걸 말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 그렇죠? 그냥 막연한 육바라밀을 하라고 권하긴 하지만 우리처럼 양심 분석하는 법을 얘기해 주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럼 참나 안에서 쉬는 것에 감동을 더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전체에서. 그런 분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자, 여러분 아무튼 이 참나 자리를 얼핏 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얼핏 보는 것이 이제 8급 정도의 체험이죠. 길어지고. 근데 사실은 9급에서 얼핏 보시긴 할 거예요. 지금 개념 정립이 안 되는 8급으로 인정 안 해드리니까 사실은 9급 정도에서 이미 얼핏 체험은 다 하시겠죠. 참나 체험은. 몰라 하다가 쉬는 체험은 다 하시겠죠. 다만 그 자리에서 아공, 복공을 설명할 수는 없어서 이 8급 인정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아무튼 그런 체험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번에는 그런 체험만 해도 저희가 신사 인정해 드리겠다고 그 레벨을 측정할 어떤 좀 또 그걸 만들었어요. 지표를. 신사. 저희 학당에서 말하면 이제 신사, 문사전의 신사 단계만 돼도 얼핏 체험은 하시겠죠. 이해는 다 못 하시더라도 체험은 합니다. 그 체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다 보면 이제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 그 체험도 자꾸 연장되고 여기 그 얘기예요. 계속 나가다 보면 얼핏 보는 것이 길어지고 점차 안정되고 강해지고 마지막엔 자연스럽게 된다. 자연스럽게 되면 여러분 명상이 여러분을 끌고 가요. 참나가 끌고 가요. 그전에는 참나를 억지로 붙잡다가 이제 2급, 1급이 되면 참나가 끌고 가요.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그 참나가 흐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려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요. 이때 우리는 궁극의 진리에 머무르게 돼요. 1급이 되면요. 참나 안에 안주했다는 게 두 가지 의미예요. 정해쌍수니까 선정의 의미에서는 궁극의 진리에 안주하게 됐다는 거고 참나 안에 머무르게 됐다는 거고 지혜 측면에서는요. 견해가 유지될 수 있다. 아공, 복공의 견해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중력의 법칙을 늘 알고 있듯이 그냥 늘 알고 있게 돼요. 그럼 여러분 1급만 돼도 죽이죠. 늘 참나가 흐르죠. 이 현상계에 대한 입장이 일체 유심존이 이 현상계가 나의 작용이니 니르바나와 윤회가 둘이 아니니 하는 걸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세상에서 자유가 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에 푹 빠지면 확철대오라고 선언할 만도 하죠, 그 자리를. 근데 육바라밀을 잘 하지는 못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 자리는 1급이라고 보고 일단은 그런 자리가 아니다. 더 나가자고 하는 얘기고 여기는 1급까지 가는 감동을 노래한 글이기 때문에 일단 요 글 위주로 한번 봐보세요. 1급만 돼도 죽이겠구나 하는 느낌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그 상태 가면 어떤 상대적 장애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원적인 마음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이분법적 마음이 사라지고 절대적 진리만 남게 됩니다. 그럼 이건 다시 또 열반사상 비슷해져요. 소승 비슷해져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려면요. 저희 학당에서는 이 경지에 여러분 못 들어가세요. 왜냐? 양심으로 쪼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양심 떼면 들어가요. 여러분 학당에 오셨는데 1급이 끝이라고 그러고 양심 얘기 안 하면요. 여러분 쉽게 1급 들어가실걸요? 오늘 집에 가는데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데 저는 계속 참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럼 1급이라고 칭찬받을 겁니다. 요 단계에서. 뭔가 좀 이상하죠? 학당에서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고 싶으면 학당 공부를 적당히 하시다 끊고 1급 정도에서 쉬시면 돼요. 저희가 봤을 땐 이것도 소승적인 경지로 보여요. 이해되시죠? 본인은 대승이라고 하시겠지만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랑. 그래서 그렇게 보리심을 강조하는데 양심 분석을 안 한다는 게 저는 문제고요. 티베트 불교에 참나 안주에서 모든 게 끝난다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저는 좀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생각들은요. 이게 법권 깨달은 얘기입니다. 생각들은 자연스러운 상태, 참나 상태에서 왔고 자연스러운 상태에 머물다가 참나의 작용으로 머물다가 자연스러운 상태, 참나로 다시 돌아갑니다. 한순간도 우린 자연스러운 상태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걸 아시고 나면 여러분 1급은 어떻게 얻는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명상을 해서 참나를 만나고 참나 만나는 시간을 연장시키죠. 1급은 어떻게 얻으시냐면요. 그럴 일이 아니구나 알게. 즉 명상을 내려놓을 때 1급에 들어가요. 명상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나는 참나구나 하는 걸 투철히 아시면 그게 1급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착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고승들도 착각해서 힘들어합니다. 고생합니다. 성철 스님 같은 분들 고생하신 거예요. 왜 고생하는지 아세요? 왜 밤에 잠 못 주무셨을까요? 오매이려 한다고. 명상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를 확철되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족첸의 전문가들은 그걸 알아요. 명상을 안 할 때 확철되어. 명상을 한다는 건 이미 주객이 나뉘어 있거든요. 화두를 잡는다고 하면 이미 주객이 쪼개져요. 그런데 주객을 통합한 상태에서는요. 주객이 본래 하나다는 거 알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각이 일어나도요. 그럼 그 상태에서 망상을 부려도요. 망상이 본래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망상도. 그냥 방향만 틀어놓는 거예요. 육바라밀에 맞게. 너도 참나의 작용인데 너대로 가면은 안 좋은 과보가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방향만 틀어놓게. 방향만 틀어놓게. 이해되시죠? 이게 이 보살도입니다. 그래서 이 족첸도 그 뒤에 육바라밀의 적용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건 안타깝지만 아무튼 그 얘기는 잘해요. 자연스러운 참나 상태에서 쉬는 거. 이거는요. 그게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비비상처정이라는 거예요. 잡념이 있건 없건 상관없는 선정. 그걸 못 얻으니까 정신을 하나로 모아놓으려고 화두를 더 잘 들려고 하고 공부가 잘 될수록 더 명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붙잡으면 뭔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망상입니다. 그거 내려놓을 때 여러분 1급에 도달해서 3, 4급이 1, 2급 되려면요. 완전히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1, 2급이 돼요. 명상을 더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한테 오셔서 그럽니다. 명상을 더 진하게 하면 되려나요? 아니요. 쉬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실 때 1급에 도달해요. 1급은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이 상태예요. 나는 본성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걸 아시는 상태예요. 그래서 잡념이 일어나도 걱정 안 하시는 상태예요. 제가 그래서 1급 설명할 때 보면 항상 안심하고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지혜를 통해 투철하게 상황 인식이 됐고 이 상황을 투철히 알게 됐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된다. 참나가 날 떠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는 걸 알고 걱정 안 하게 된다는 게 1급의 특징이에요. 명상으로 한순간도 참나를 안 놓친다는 건 뻥이에요. 왜냐? 그런 식 명상은요. 잠깐이라도 놓치게 돼 있어요. 명상하다가 누구야 하면 잠깐 돌아봤다가 다시 잡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뇌는 그렇게 하나를 계속 붙잡을 수 있게 돼 있지 않아요. 즉 붙잡건 안 붙잡건 늘 참나라는 걸 알기 전에는 결국 어떻게 돼요? 명상으로 해결하려는 분은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상하다. 더 분발하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 잘못돼 있다.
더 매진하자, 더 매진하자로 가게 돼요. 뭐 잘못됐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스럽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이 족첸의 대가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고 여러분 명상을 잡는다면 이런 식으로 명상을 잡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명상이 여러분을 잡아가게 된다는 걸 발견합니다. 즉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 참나가 날 끌고 간다는 걸 압니다. 이는 명상이 자연스럽고 애쓰지 않음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좀 부자연스럽네요. 명상에서 자연스럽고 애쓰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 이제 머물게 됐다는 얘기고요. 머지않아 여러분은 언제나 명상 상태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그 상태가 나의 본래 모습이구나 하는 걸 그냥 아는 거죠. 그게 오메이러의 본질이에요. 자건 깨건 그냥 그 상태는 그 상태구나 하면 잘 때 푹 자요. 아무 상관없어요. 잘 때 푹 자는 것도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면 잘 때도 명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괜히 앉아서 주무시고. 그래서 앉아서 주무신 스님들은 나중에 누워서 못 주무십니다. 척추가 변형돼 있어요. 실제로 누워서 못 자요. 척추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가 또 이런다고. 고술세. 그러면 또 이제 더 앉아줘. 이렇게 서로 같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또 펜이 하나 나와요. 잘한다고 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또 부추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더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 이때는 무엇이 나타나건 본성의 한 부분의 현현이라고 알게 됩니다. 온갖 망상이 일어나도요. 추잡스러운 생각이 일어나도 너는 참나의 작용이구나 하고 보니까 끌려가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적절하게 대처하고 끝내요. 그냥. 당황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이런 게 올라오다니. 참나에서 나온 거예요. 근원적으로는. 참나의 작용이에요. 내 카르마로 인해서 나온 거긴 하지만 참나의 작용이란 걸 알기 때문에 호들갑 떨지 않는다고요. 거기서 참나 쪽에 관심만 좀 더 주면 이분들은 족첸으로 들어가 버려요. 저는 여기서 좀 반대예요. 거기서 참나 쪽 보고 놔버리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서 육바라밀로 돌려놓으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저랑 이제 저 족첸 지금 명상 요 고승들의 차이입니다. 이분들은 잡념이 일어날 때 법공을 통해서 나랑 둘이 아니란 걸 알아요. 그리고 참나로 돌아가 버려요. 저는 그러니까 거기서 구공, 육바라밀 한번 끝까지 한번 실험해서 육바라밀로 그 상황을 카르마를 경영해 봐라 이거죠. 적극적 카르마 경영이 안 나온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이 주장에는 참나 안에서 쉬어버려요. 다시 돌아와 버려요. 참나 안에 모든 걸 던져놓고 녹여버리고 끝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미 확철되어라고 보니까 이때가 1급 정도밖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상태에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은 명상과 명상 아님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명상을 한 해 안 한 해도 없어져야 여러분 진짜 1급이라는 거예요. 그냥 참나니까. 말을 해도 참나고 제가 말을 해도 참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늘 참나인데 참나를 진하게 만나고 싶으면 명상을 하는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나는 늘 참나라는 걸 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티베트 고승들의 말씀이에요. 수행자는 명상을 내버려 두더라도 가게 내버려 두더라도 명상은 수행자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상태 가야 여러분 1급이에요. 참나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다가요 무지개 체험을 얻어요. 이게 무지개 체험을 왜 무지개 체험이 뭐냐면요 아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참나가. 그래서 처음에는 알아차림과 견해를 계속 공부하는데 정해상수죠. 알아차림, 명상과 견해, 지혜 공부를 하다가 가끔씩만 명상 체험을 해, 이 참나 체험을 해요. 이걸 무지개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이제 깊어지다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결국 궁극의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낮이나 밤이나 항상 명상 상태, 참나 상태, 자연스러운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명상을 하지 않아도 명상인 상태. 이 상태를 낮과 밤의 완전한 원, 이게 오메이르예요. 오메가 한결같은 경지가 된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명상이 여러분을 잡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다. 나는 안 하려고 해도 이미 그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다. 족첸에서는 이를 최상의 상태, 다른 말로 또 마하무드라, 족첸파에서는 최상의 상태라고 부르고 깍규파에서 하는 마하무드라에서는 뭐라고 하냐? 명상이 아닌 상태라고 한다. 그러니까 명상하지 않는 상태예요. 집중하려고도 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때가. 이해되시죠? 이 정도 아셨으면 여러분 뭐 족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근기에 맞게 명상하되 처음에는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집중하지 않는 궁극에서 쉬십시오. 집중을 통해 참나를 만나고 참나를 만났으면 그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쉬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게 나의 본래 상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냥 이게 다예요. 여기에 보리심이라는 양심 개발을 강조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대승입니다. 그래서 대승이고 족첸을 강조하니까 또 법공을 깨친 법공 철학에 기반한 수행이에요. 그래서 대승인데 그리고 이 한방에 도달한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최상승이라고 자꾸 강조해요. 그런데 결국 대승의 1급 경지를 말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안에서는요, 상근기, 하근기, 중근기를 나눠서 설명해요. 한 요약만 해드리면, 상근기는요, 여러분, 몰라 하시면 참나 만납니다 하는 저의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참나 만나서 들어앉아 버리시면, 곧장 참나를 최소한 곧장 참나는 바로 만나셔서, 바로 들어앉으면 1급도 될 수 있고, 2급도 될 수 있고, 한 8급도 될 수 있는. 그래서 듣고 바로 참나를 만나시면 상근기. 어떤 상근기 중에 바로 1급으로 들어가면 상상근기. 한 2급 거쳐서 1급 들어가면 상중근기. 참나를 만나긴 했는데 시간이 좀 더 요하면 상하근기. 중근기는요. 제 얘기 듣고 바로 못 만나고 여러분이 명상을 한참 해야 만나면 중근기. 중상, 중하가 또 있어요. 그 다음 하근기는요. 명상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아까 중근기는 그래도 명상하면은 그래도 곧 만났는데 그래서 그래도 한 일정 기간 몰라 하면 바로 참나 만나면 중근기고요. 영 몰라가 안 된다고 하시면 이제 하근기입니다. 이제 하상, 하중, 하하. 여기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탑돌이도 해야 되고요. 오체 투지도 해야 되고 여기 보니까 딴 것들을 많이 시켜요. 이제 집중력 강화 훈련도 따로 시켜요. 벽에다가 막 점 찍어 놓고 보고 막 이런 걸 한참 시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이제 기본이 좀 안 갖춰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되면 다 하나다. 참나 알면 거기서 쉬면 끝이다. 그러니까 이런 수행은 되게 저도 보면 편해요. 야, 진짜 이게 다 하면 좋겠다. 학당에서 1급까지만 지도하면 되니까. 1지부터 10지 날려버리고 1급까지만 지도하면 되니까 저도 참 편할 것 같은데 학당이 너무 어렵구나 하는 것도 많이 느낍니다. 이런 책 보고도. 림포체의 가르침에도 뭐 별거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 한번 그 책 좋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설명을 제가 다 아주 부분만 읽어드린 거잖아요. 그 설명들이 되게 자세히 잘 돼 있어요. 1급까지 가는 길이. 예, 요거 마치겠습니다. 예.